반갑습니다, 여러분. 메가스터디 러셀 대치학원에서 수학 가르치는 임미듬입니다.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 끝난 이후로 이제 아마 유튜브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여름 시즌에 이제 제가 보통 하는 강의가 수능 테마 특강이랑 킬러 정보기다라는 과목을 이제 강좌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홈페이지랑 앱에는 이제 그런 강좌들이 쭉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유튜브를 할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아무것도 안 올리는데 잠깐 구독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스럽고 제가 오늘 보니까 9월 모의고사가 일주일 남았더라고요. 현재 오늘이 8월 25일 수요일이고 밤 11시 5분이거든요. 잘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밤 11시 5분인데 9월 모의고사를 일주일 남겨놓고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을 찍고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꿀팁은요, 첫 번째는 일단 공통 과목이 좀 쉬울 예정이에요. 지난 6월 모의고사 때 공통 과목이 좀 어렵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이 좀 쉽게 나왔잖아요. 그 부분을 분명히 평가원은 뒤집어서 한번 실험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분명히 원래는 첫 해이기 때문에 미적, 기하, 확통 과목 사이의 어떤 유불리를 최대한 최소치로 줘야 되거든요. 물론 유불리를 아무리 없애본다고 한들 어차피 미적분이 표준 점수가 제일 높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나마 말이 안 나오게 하려면은 최대한 안전하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평가원은 이걸 좀 뒤집어서 한번 출제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9월 모의고사 때는 공통 과목이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선택 과목이 좀 어렵게 나올 것이다 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거는 공통 과목이 좀 쉽게 느껴진다고 해서 막 빨리 풀다 보면 분명히 앞에 1번부터 한 13번 사이에서 실수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미스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산 실수든 혹은 분명히 평가원이 덫을 놓고 기다릴 겁니다. 보기엔 쉬운 문제인데 조건 하나 빼먹으면 혹은 요거 하나 잘못 풀면 바로 이제 평가원이 쳐놓은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혹은 내가 푼 문제가 또 보기에 있어. 그럼 이제 걔를 또 선택하고 틀리겠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조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조건이 있으면 동그라미 치시고요. 혹은 내가 함정에 빠지지 않게끔 좀 천천히 풀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공통 과목에서 지난번 6월 모의고사 때 빈칸 문제가 안 나왔죠. 당연히 이번 9월 모고 때는 빈칸이 나올 예정입니다. 빈칸이 나올 예정인데 분명히 수열 파트가 나오겠죠. 나올 텐데 14번에 나오면 좀 어렵게 나올 예정인 거고, 그리고 좀 쉽게 나오면 11번에 나오겠죠. 보통 이제 9월 모고 때 빈칸이 좀 쉽게 나온다고 예상하는 거니까 한 11번이나 12번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 6월 모고 때 너무 수학2 중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수학1을 좀 강화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이제 빈칸이 14번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튼 간에 빈칸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빈칸이 11번, 12번 나오면 그냥 푸시면 되고요. 14번에 나오면 일단 제끼세요. 제끼시고 나중에 시간 되면 푸는 거고, 여차하면 번호 배분해서 넣어도 되는 거니까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답형 기니디 문제는요, 9월 모고 때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어요. 보통은 이제 9월 모고 때 안 나오면 수능엔 나와요. 근데 이제 현재 지금 보면 작년에 워낙 지수로그 삼각함수, 특히 지수로그 함수가 뜨거운 핫 이슈였잖아요.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삼각함수와 도형이 기니디가 나왔고, 4월 달에는 또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나왔고, 6월 모고 때는 삼각함수와 그래프 대칭성 묻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6월 모고 때 나왔던 그 삼각함수 그래프 대칭성 문제가 워낙 베스트 문제라서 걔랑 또 똑같이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9월 달에 나올 수 있는 기니디는 수학2에 있는 미적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있죠.
인테그랄 위에 x 있는 그런 형태의 기니디 묻는 문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니디도 14, 15 쪽에 나올 예정인 거고, 그렇게 치면은 충분히 앞부분에 1번부터 13번이 쉬울 예정이니까 걔 맞추고 나면은 14, 15는 충분히 번호 끼워 넣기로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그냥 14, 15는 풀지 마시고 시간이 되면 푸시는 거고, 빠르게 주관식으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은, 자, 어쨌든 1번부터 15번까지가 객관식 문항이 15문항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나올 수 있는 문항 배치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전체 번호가 3개씩 나오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1번도 3개, 2번도 3개, 3번도 3개, 4번 3개, 5번 3개 나오는 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33342가 나올 수 있어요. 특정 번호가 4개 나오고 특정 번호가 2개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부터 13번까지만 내가 다 맞는다라고 가정하면은 충분히 14, 15는 찍어서도 맞출 수 있다는 게 현재 수능 체제의 단점이에요. 단점인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1번부터 13번까지를 풀었어요. 풀었는데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 1번이 2개 나오고요. 2번이 3개 나오고 3번이 2개 나오고 4번이 3개 나오고 5번이 3개 나왔다고 쳐요. 이 상태에서 14, 15가 남았다고 쳐요. 이 중에 15번이 합답형 기니디라고 한번 쳐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9월 모의고사는 14번이 이걸 것 같거든요.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자, 요 케이스라고 한다면은 지금 남아있는 번호가 3번하고 2번 남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니디 문제는 3번 아니면 5번이잖아요. 물론 여기서 3번이 아닐 수도 있는 게 어쨌든 기니 아니면 기니디예요. 근데 기니가 3번이라고 치면 예를 들어 얘가 3번이 될 수 있는 거죠. 3번이 되면은 남은 한 개가 뭐겠어요? 1번이 되겠죠. 그건 이제 요 케이스로 가져갔을 때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픕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충분히 기니디가 5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5번이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15번은 또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원이 문제를 냈을 때 가장 어렵게 내는 방법은 3번이나 5번 중에 하나를 2개를 잡고 이렇게 3332가 되는 이 상황이 가장 찍기가 어려워요. 근데 아마 평가원은 9월 모고 때까지는 이런 생각 안 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왠지 6월 모고 때 이랬거든요. 6월 모의고사 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9월 모고 때 공통과목이 쉽다라고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인 경우는 충분히 잘 찍을 수도 있죠. 그리고 특정 비어버리는 번호를 한 번호로 밀어버리면은 14, 15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맞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1번부터 13번을 다 깔끔하게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13번까지 풀고 나면은 요거 한번 해보세요. 맨 마지막에 OMR을 할 때 이걸 하지 마시고요. 13번까지 하고 난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얼추 된다 싶은 생각이 들면은 빨리 주관식으로 가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그냥 빨리 다 푸는 거죠. 다 풀고 맞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괜히 찍어서 틀리면 더 서러우니까. 너무 저런 걸 맹신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20, 21, 22잖아요. 결국 이제 공통 과목에서도 마냥 쉽게 낼 수는 없는 거니까 변별력을 주는 문제를 낸다 그러면 결국 이쪽 부분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이쪽이 어렵게 나올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 중에서 뭐 수열 파트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성껏 막 나열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집중 공략, 이 중에서 뭔가 풀 수 있는 문제 하나 정해가지고 집중 공략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은 좀 쉽게 나올 예정인 건데 빈칸은 나올 것 같고 기니디 묻는 문제는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나온다면 수학2 미적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면 최근 2년간 나왔던 평가원 모의고사의 대부분의 기니디 묻는 문제는 기니디 5번이 아니고 기니가 정답이었어요. 한번 꿀팁으로 알려드리면 웬만하면 전부 다 요즘 최근에는 기니디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번 구모는 기니디지 뭐 저는 모르겠어요. 알아서 잘 찍으시길 바랍니다. 모르겠으면. 자,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가볼까요? 분명히 선택 과목이 지난 6월 모고 때보다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이제 전범위가 되잖아요. 전범위가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울 텐데 아마 특히나 미적분 같은 경우는 26번부터 아마 조금 분명 3점짜리 문항인데 3점인 듯 아닌 듯 하는 그런 문제, 왠지 체감상으로는 3.5점이라고 해도 무방한 듯한 문제들이 좀 일찍 출현할 겁니다. 이렇게 출현할 거예요. 아무렴 이제 확통 같은 경우는 그냥 28, 29, 30이 어려울 것 같고, 기하 같은 경우도 그냥 28, 29, 30이 어려워요. 근데 미적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표준 점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26, 27부터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선택 과목이 조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기하도 마찬가지죠. 기하도 공간도형 시리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사형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28, 29, 30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선택 과목도 꿀팁이 있어요. 잘 보세요. 23, 24, 25, 26, 27, 28까지 있잖아요. 총 6문항이에요. 6문항이면 별일 없으면, 진짜 별일 없으면요, 1번부터 5번까지 하나씩 나오고 나머지 하나가 이 중에 하나 더 나오는 이런 구조예요. 별일 없으면요. 물론 뭐 특정 번호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하나씩 나오고 하나 더 끼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어려운 게 28번 문항이니까 제일 혼란스러운 건 이런 거겠죠. 얘가 2, 1, 3, 4, 5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하나씩 나온 거예요. 하나씩 나오면 얘가 제일 찍기 힘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온 번호가 있죠. 그 번호가 거의 대부분 여기로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마 23, 24, 25, 26, 27 3점까지만 풀고 나면은 얼추 이제 28번을 찍어서 맞을 수도 있는 확률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꼭 생각하시고, 네, 그렇게 좀 여러분이 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건 뭐 그냥 뭐 도움 되시라고 드리는 말씀인 거고요. 제일 좋은 건 뭐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냥 풀어서 맞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자, 그 다음에 9월 모고에 대한 꼭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6월 모고랑 9월 모고랑 대수능은 거의 이 세 개의 시험이 다 달라요. 수능 체제에서 6월, 9월 대수능이 한 번이라도 비슷하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6월, 9월 대수능은 각기 다 다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점수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9월 모고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백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백신을 놔준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출강한 학원들도 여러 지점들이 있지만 그 9월 모의고사 외부생들, 저희 학원생 말고 외부 수강생들 모집하는 게 굉장히 일찍 마감이 되더라고요. 그 말은 뭐겠어요? 꼭 뭐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 백신을 맞겠다고 12,000원을 주고 신청했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백신을 신청하고 백신을 맞고 9월 모의고사를 시험 치러 안 오면 괜찮아요. 안 오면 이제 등급컷 나눌 때
산정이 안 되니까요. 근데 그런 허수 인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시험장에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시험을 안 보고 다 찍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커져버려요. 왜냐하면 등급 커서 나눌 때는 내 밑에 못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등급이 올라가는 형국이 되어지는 건데, 그 백신을 맞겠다고 그냥 앉아만 있는 그 허수의 인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등급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여나 점수가 별로 잘 안 나왔는데 생각보다 등급이 높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1교시 국어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혹은 수학 때 그렇다라는 거죠. 뭐 1교시 국어를 보고 이제 기다림에 지친 그 친구가 집에 가버릴 수 있겠죠. 중도 시험 포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나마 조금 뒤에 탐구로 가면 갈수록 좀 애살 있는 등급이 나올 텐데, 1교시 국어 같은 경우는 허수의 인원이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친구들이 오전까지 지킨다고 쳤을 때는 수학의 등급도 허수의 인원이 많을 수 있다. 어쨌든 6월, 9월 대수능 중에 인원수가 제일 많은 시험이 9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대충 지금 생각하건대 작년 수능에 작년 2021 대수능 때 제가 기억하건대 1교시에 실제로 응시했던 인원이 약 43만 명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올해 대수능은요,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하건대 2003년생이 엄청 또 작은 인원이거든요. 작년 2002년보다 더 작아요, 인원수가. 그렇기 때문에 올해 대수능은 40만 명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9월 모의고사는 굉장히 인원이 많을 수 있어요. 9월 모고를 안 치는 사람은 없거든요. 수시파든 정시파든 뭐든 간에 9월 모고는 봐요. 고3도 보고 재수생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수능에 가면은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 9월 대수능 중에 9월 모고가 인원이 제일 많은데, 안 그래도 제일 많은데 거기에 백신을 놔준다고 했으니 굉장히 뻥튀기 되는 인원이 9월 모고를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대거 많은 인원이 수능장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9월 모고의 등급은 허상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9월 모고의 등급을 보고 행여나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 가지면 큰일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의 그 등급은, 9월 모고의 등급은 허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9월 모고를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9월 모고는 여러분들이 육모 이후에 열심히 공부했던 그 공부들을 점검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그 등급에는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네, 제가 여러분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는 너무 영상을 안 올려드려가지고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제 9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요, 제가 대거 영상을 엄청나게 많이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름 시즌에 했던 수능 테마 특강 킬러 정복이라든지, 혹은 수능에 예상되는 어떤 포인트라든지, 혹은 70여일을 앞두고 압축 총정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의들과 컨텐츠들을 대거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요. 꼭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일주일 남은 9월 모의고사 잘 준비하시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좋은 성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임미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